안녕하세요. 저는 서유나입니다. 올해 11살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일 거예요. 11살 초등학생이 어떻게 5조 원대 재벌 회장의 다리를 고쳤는지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이건 전부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어요. 엄마 손을 꼭 잡고 거대한 저택 앞에 섰습니다. 저택이라기보다는 궁전 같았어요.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건물은 3층짜리였고 유리창마다 빗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정원도 엄청 넓었어요. 우리 집 20채는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유나야,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여기서는 조용히 있어야 돼.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손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름은 이수진이에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로 혼자 저를 키우셨죠. 청소 일도 하시고 식당 일도 하시고 빨래 일도 하시고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들어오시는 날도 많았습니다. 이번에 엄마가 구한 일자리는 강태양 회장님 댁에 가사 도우미였습니다. 강태양? 그 이름은 제가 TV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재벌 회장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히는 부자라고 뉴스에 나왔었죠. 그런데 4년 전 교통사고로 다리를 못 쓰게 됐다고 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나왔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겼습니다. 차가운 인상이었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새로 오신 가사 도우미분이시죠? 저는 총무 최은미입니다. 최은미. 그녀의 눈빛이 저에게 머물렀어요. 불쾌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벌레를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죠. 애는 왜 데리고 왔어요? 죄송합니다. 맡길 곳이 없어서. 엄마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엄마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에휴. 첫날부터 말썽이네. 최은미가 혀를 차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저택 안으로 들어갔어요. 진짜 궁전 같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반짝 빛났고 천장은 너무 높아서 고개를 한참 들어야 했어요. 큰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계단은 양쪽으로 나뉘어 2층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복도 양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비싼 그림 같았습니다. 제가 학교 미술 시간에 본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 같았어요. 다른 직원들도 보였습니다. 모두 저희를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애까지 데리고 왔네. 저런 애를 데리고 와서 일을 제대로 하겠어? 엄마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복도 끝에서 휠체어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천천히 무겁게 들리는 소리였어요. 그분이 나타났습니다. 강태양 회장님.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얼굴은 잘생겼는데 표정이 너무 어두웠습니다. 눈빛에는 생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죽은 물고기 같은 눈이었습니다. 검은색 셔츠를 입고 계셨는데 단추는 풀어져 있었어요. 머리도 약간 헝클어져 있었고 수염도 며칠 안 깎으신 것 같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두 다리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회장님, 새로 오신 분입니다. 최은미가 말했지만 회장님은 저희를 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창밖을요. 저는 회장님의 다리를 유심히 봤어요. 휠체어에 가만히 놓여있는 두 다리. 움직이지 않았지만 뭔가 느껴졌습니다. 살아있어.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가 가르쳐주신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빠는 한의사셨어요. 정확히는 한의사 자격증은 없었지만 사람의 몸과 마음을 잘 아는 분이었죠. 동네 사람들이 아프면 다 아빠한테 왔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공짜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유나야, 사람이 아플 때는 두 가지야.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대부분은 마음이 먼저 아픈 거란다. 3년 전 돌아가시기 전에 아빠가 하신 말씀이었어요. 마음이 다치면 몸도 따라서 다쳐. 그래서 치료할 때는 마음부터 봐야 해. 아빠는 작은 공책에 그런 방법들을 적어두셨어요. 저는 그 공책을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저는 회장님 다리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분 다리는 아직 살아있어. 다만 마음이 다쳐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야. 그때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어요. 아저씨, 다리 아직 살아있어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최은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다른 직원들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누군가 저 애가 뭐라고 한 거야? 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황급히 제 팔을 잡았습니다. 유나야, 무슨 말을?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제가 아저씨 다리 고쳐드릴 수 있어요. 회장님의 눈빛이 처음으로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는 눈에는 분노와 놀람이 섞여 있었어요. 뭐라고? 목소리는 낮고 위험했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제가 아저씨 다리를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저는 겁먹지 않았어요. 아빠가 가르쳐주신 대로라면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회장님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차갑고 날카로운 웃음이었어요. 조롱하는 웃음이었습니다. 11살짜리 꼬마가? 그는 휠체어를 앞으로 움직여 저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사들도 포기한 내 다리를. 미국 의사, 독일 의사, 일본 의사. 다 왔다 갔어. 다들 고개를 저었지. 그런데 네가 고친다고? 엄마가 황급히 절하며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애가 철이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진짜예요, 아저씨. 아저씨 다리는 고장난 게 아니에요. 마음만 열리면 움직일 수 있어요. 그 순간 회장님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왔어요. 좋아. 그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죠. 재미있군. 한번 해봐라. 만약 네가 정말로 나를 휠체어에서 일어나게 한다면. 모두가 숨죽여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어요. 내 재산 5조 중에서 절반 2조 5천억을 주겠다. 뭐라고요? 최은미가 소리쳤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경악했어요. 누군가는 미쳤다고 중얼거렸고 누군가는 스물럭하고 들이켰습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닥쳐. 회장님의 일갈에 최은미가 입을 다물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요. 모두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냥 아저씨가 다시 걸으면 좋겠어요. 아저씨 눈이 너무 슬퍼 보여서요. 회장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분노도 조롱도 아닌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놀람? 당혹? 잘 모르겠었습니다. 최은미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귀 기울이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당장 이들을... 그만. 회장님이 손을 들어 최은미를 제지했어요. 약속은 약속이다. 이 아이가 나를 걷게 한다면 내 재산 절반은 이 아이 것이다. 그는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단 실패하면 너희 모녀는 즉시 이 집을 나가야 한다. 알겠나? 엄마가 제 팔을 잡아 끌며 예언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애가 철없어서.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저는 할 수 있어요. 회장님은 냉소를 띠며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최은미 이들의 방을 안내. 하지만 회장님, 내 말 안 들려? 알겠습니다. 회장님이 복도로 사라지고 난 뒤 최은미가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눈빛은 독사처럼 차가웠습니다. 무서웠어요. 감히 회장님을 농락하려 들다니. 그녀는 저를 노려보며 낮게 속삭였어요. 곧 후회하게 될 거야. 어린 것이 주제도 모르고. 그날 밤 저는 작은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방은 정말 작았어요. 아마 창고로 쓰던 곳인 것 같았습니다. 침대도 제대로 된 게 아니었어요. 바닥에 이불을 깐 게 전부였습니다. 창문도 작았고 환기도 잘 안 됐어요. 하지만 엄마는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유나야, 정말 괜찮겠니? 네, 엄마. 회장님 다리를 진짜 고칠 수 있어? 네. 아빠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저는 가방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어요. 아빠가 쓰신 공책이었습니다. 검은색 공책이었는데 표지는 낡아서 너덜너덜했어요. 하지만 안에 적힌 글씨들은 선명했습니다. 아빠의 비둘비둘한 글씨로 가득했어요. 몸이 아픈 사람은 마음부터 치료해야 한다.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몸도 따라서 아프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독이 되어 몸을 마비시킨다. 사람의 몸은 마음의 거울이다.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건 앞으로 나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이다. 아빠의 글씨를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글씨를 만지면 아빠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3년 전 아빠는 과로로 돌아가셨습니다. 동네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시다가 몸을 너무 혹사하신 거예요. 밤낮 없이 일하셨습니다. 누가 아프다고 하면 한밤중에도 달려가셨어요. 아빠 좀 쉬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아빠는 항상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유나야, 사람을 돕는 건 쉬는 것보다 중요해. 내가 안 가면 그 사람은 아플 거야. 그렇게 3년을 사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모셨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과로입니다. 심장이 버티지 못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빠는 병원 침대에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유나야. 네, 아빠. 아빠는 못 살았지만 너는 이 방법들로 많은 사람을 도와줘. 약속하자. 네, 아빠. 약속할게요. 이 공책 잘 간직해. 여기 아빠가 평생 배운 게 다 들어있어. 네, 아빠. 착하게 살아. 그게 아빠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공책을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제 보물이었어요. 새벽 3시쯤 되었을 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가보니 회장님이 복도에 앉아 계셨습니다. 휠체어가 아니라 바닥에 직접 앉아 계셨어요. 벽에 기댄 채로요.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울고 계셨던 거예요. 아저씨 왜 안 주무세요? 회장님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어요. 너야말로 왜 안 자? 회장님의 목소리는 퉁명스러웠지만 이상하게 화가 난 것 같지는 않았어요. 아저씨가 울고 계신 것 같아서요. 내가 울어? 회장님이 뺨을 만져보니 정말로 젖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회장님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가 그랬어요. 몸이 아픈 사람은 마음부터 치료해야 한대요. 내 아빠가 의사였어? 아니요. 그냥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제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가난한 사람들 치료해 주시다가 과로로. 회장님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네가 남의 아픔을 안다는 거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아프면 두 가지래요.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대부분은 마음이 먼저 아프다고요. 아저씨는 다리가 아픈 게 아니에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다리가 잊어버린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게? 하지만 회장님은 왜인지 그 말을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았어요. 아저씨 누군가 때문에 괴로우시죠? 회장님이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아저씨가 잠고대로 계속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김영수라는 이름을. 회장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어떻게? 방소리가 잘 들려요. 얇아서. 회장님은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김영수는 내 비서였어. 4년 전 사고 때. 죽었지.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무리하게 운전하라고 해서. 근데 아저씨, 정말 아저씨 잘못이었을까요? 뭐? 가끔은 우리가 모르는 진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빠가 그랬어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진실을 보지 못한대요. 제 말이 회장님 가슴에 와닿은 것 같았어요. 회장님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유나야. 네, 아저씨? 정말 내 다리를 고칠 수 있어? 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예요. 얼마나? 아저씨 마음이 열릴 때까지요. 다음날 아침 회장님이 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서재는 정말 컸어요. 벽 한쪽 전체가 책장이었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책장에 책들이 빼곡했어요. 큰 책상도 있었고 가죽 소파도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창가에 앉아 계셨어요. 정말로 할 수 있다고 믿어? 네, 아저씨. 얼마나 걸릴 것 같아? 모르겠어요. 아저씨 마음이 열릴 때까지요. 회장님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좋아. 기회를 주지.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실패하면 너희는 끝이야. 당장 내보낼 거야. 알겠어요, 아저씨. 저는 공책을 펼쳤어요. 아빠가 적어놓은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먼저 다리랑 인사해보세요. 뭐라고? 다리랑 인사? 회장님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4년 동안 무시했잖아요. 다리가 서운해했을 거예요. 말도 안 돼. 다리가 무슨 감정이 있다고? 아빠가 그랬어요.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은 살아있대요. 무시당하면 서운해하고 사랑받으면 기뻐한대요. 우리 몸은 우리 마음을 다 알고 있대요. 회장님은 한숨을 쉬었지만 거절하지는 않았어요. 좋아. 해보자. 어차피 잃을 것도 없고. 저는 밝게 웃으며 회장님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먼저 다리를 만져보세요. 만져? 난 감각이 없다고. 그래도 만져보세요. 손으로라도 느껴보는 거예요. 눈으로라도 보는 거예요. 회장님은 마지못해 자신의 다리에 손을 올렸어요. 차갑고 딱딱한 느낌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회장님 표정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리한테 말해보세요. 안녕 오랜만이야 라고요. 이런 걸 정말 해야 해? 회장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네, 꼭 해야 해요. 아빠 공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회장님은 깊은 한숨을 쉬고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안녕, 다리야. 오랜만이야.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회장님 얼굴이 놀람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뭔가 느껴져. 정말요? 저는 기쁨에 박수를 쳤어요. 어디가 느껴지세요? 발가락. 아주 미세하게. 간지러운 것 같은. 따끔거리는 것 같은. 회장님이 놀란 눈으로 자신의 발을 바라봤어요. 다리가 아저씨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진짜 그런 거야? 네, 다리가 주인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곧 감각은 사라졌습니다. 다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왜 이래? 왜 다시 안 느껴져? 회장님이 다급하게 다리를 만졌습니다. 천천히 해야 해요. 마음이 열리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4년 동안 닫혀 있었잖아요. 그때 채은미가 노크도 없이 서재로 들어왔어요. 회장님, 이런 어린애의 장난에 시간을 낭비하실 필요가. 나가. 회장님의 단호한 말에 채은미가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지금 치료 중이니까 방해하지 마. 안 들려? 채은미는 분한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닫으며 저를 노려보는 눈빛이 섬뜩했어요.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회장님이 다시 저를 봤어요. 유나야, 한 번 더 해보자. 네, 두 번째 시도였습니다. 이번엔 다리한테 사과해보세요. 사과? 네, 4년 동안 미워해서 미안하다고요. 무시해서 미안하다고요. 회장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다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안해. 다리야. 너를 미워해서. 그 순간 더 강한 감각이 왔습니다. 발가락 끝에서 시작된 저림이 발목까지 올라왔어요. 아. 회장님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정말 느껴져. 이번엔 더 강해. 저는 기뻐서 뛰었습니다. 다리가 아저씨 사과를 받아들인 거예요. 진짜야? 정말 그런 거야? 회장님의 눈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감각은 사라졌어요. 아, 또 사라졌어. 회장님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점점 길어질 거예요. 오늘 첫날인데 2번이나 느꼈잖아요. 그래. 그렇긴 하지. 회장님이 작게 웃었습니다. 4년 만에 처음 짓는 진짜 웃음인 것 같았어요. 사고 진실이 밝혀지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회장님과 함께 다리 치료를 했어요. 처음엔 의심스러워 하시던 회장님도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감각이 오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어요. 처음엔 3초, 그 다음엔 5초, 10초. 어느 날은 30초 동안 발가락에 감각이 있었습니다. 유나야. 30초야. 30초 동안 느꼈어. 회장님이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채은미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꿨어요. 아빠가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나야, 조심해.
나쁜 사람이 너를 해치려 해. 진실을 조심해. 꿈에서 깨어났을 때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그날 오후 박진우라는 분이 회장님을 찾아왔습니다. 40대 남자분이었는데 얼굴이 초췌했어요.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재 문이 닫혔지만 저는 복도에서 들을 수 있었어요. 무슨 말인데 박 실장? 4년 전 그 사고.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회장님의 숨쉬는 소리가 멎는 듯 했어요. 뭐라고? 최은미 씨가 저를 협박했습니다. 진실을 숨기라고. 안 그러면 제 가족을 해치겠다고. 박진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비겁했습니다. 가족이 무서워서. 진실이 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뒷차가 일부러 들이받았습니다. 뭐라고? CCTV를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고의였어요. 뒷차가 속도를 높여서 들이받았습니다. 누가 시킨 거야? 최은미 씨였습니다. 충격적인 고백이 이어졌어요. 최은미 씨는 회장님이 사고로 죽으면 회사 지분을 차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회장님 유언장을 위조해놨더군요. 그래서 나를 죽이려 했다고? 네. 하지만 실패했고 대신 장애인으로 만든 거죠.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했답니다. 무능력자로 만들어서 회사를 자기가 운영하려던 계획이었어요. 박진우 씨가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여기 CCTV 원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은미 씨와 공모자들의 통화 녹음도 있습니다. 저는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저씨. 회장님은 충격에 빠진 얼굴이었어요. 저는 회장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요. 아저씨 잘못이 아니었어요.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4년 동안 짊어진 죄책감이 거짓이었다니. 김영수. 미안해. 정말 미안해. 회장님이 흐느꼈습니다. 박진우 씨도 눈물을 흘렸어요. 회장님 김영수 씨도 최은미의 계획을 눈치채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그걸 최은미가 알고 일부러 그날 사고를 낸 겁니다. 그날 밤 경찰이 와서 최은미를 체포했습니다. 한태양, 넌 평생 그 휠체어에서 못 벗어날 거야. 내 저주를 받아. 최은미가 끌려가면서 저주를 퍼부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이제 곧 걸을 수 있을 거라는 걸요. 오부 마음이 열리다. 진실이 밝혀진 그날 밤, 저는 회장님과 함께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유나야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영원히 몰랐을 거야. 아저씨가 용기 내셨어요. 용기? 네. 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요. 회장님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이제 아저씨 마음의 짐이 내려졌으니까요. 저는 회장님 다리를 가리켰어요. 이제 다리한테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진심으로. 회장님은 자신의 다리를 바라봤습니다. 다리야. 미안했어. 너를 미워한 건 내 잘못이 아니었어. 내 마음이 아팠던 거야.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발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정말로 진짜로 움직였어요. 아, 유나야. 움직여. 발가락이 움직여. 회장님이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놀라서 방으로 뛰어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발가락이 움직였어요. 저도 기뻐서 소리쳤어요. 정말로 회장님 발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회장님은 매일 재활치료를 시작했어요. 의사들이 와서 검사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신경이 되살아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의사들도 놀라워했어요. 한 달 후 회장님은 발목까지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달 후 회장님은 보조기를 잡고 일어섰어요. 유나야 봐. 내가 서 있어. 엄마와 저는 기쁨에 울었습니다. 3달 후 회장님은 보조기를 잡고 한 걸음을 내디뎠어요. 한 걸음, 2걸음, 3걸음. 박진우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기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기적이 아니라 마음이 열린 거라는 걸요. 6부 새로운 가족. 4개월이 지났을 때 회장님은 혼자서 10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회장님은 특별한 만찬을 준비하셨어요. 유나야, 수진씨,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무슨 날이에요? 약속을 지키는 날이지. 회장님이 박진우 씨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진우 씨가 서류를 가져왔어요. 이것은 재산 이전 서류입니다. 아저씨, 안 돼요. 저는 급하게 말했어요. 전 정말 돈이 필요 없어요. 아저씨가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유나야, 약속은 약속이야. 회장님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이렇게 하자. 회장님이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야. 네가 성인이 되면 그때 받아. 엄마가 놀라서 입을 가렸습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과분합니다. 수진씨, 당신과 유나는 이제 내 가족이에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가족끼리 이런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정말 과분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더 받았어요. 회장님이 저를 바라봤어요. 이 아이가 제게 준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희망이에요. 삶의 의미예요. 진짜 가족이에요. 저는 회장님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아저씨,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유나야. 너는 내 딸이야. 진짜 딸.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 아빠 하늘에서 보고 있죠? 제가 약속 지켰어요. 좋은 일 하면서 살겠다고요. 그리고 이제 새 가족이 생겼어요. 회장님, 아저씨예요. 아빠처럼 좋은 분이에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에필로그. 1년이 지났습니다. 회장님은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이제는 달리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엄마와 저는 회장님 댁에서 가족으로 살고 있어요. 더 이상 작은 방이 아니라 큰 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김영수 비서님의 가족을 찾아가 정식으로 사과하고 보상했습니다. 그분들도 진실을 알고 회장님을 용서해 주셨어요. 저는 지금 중학생이 되었어요. 아빠가 남겨주신 공책을 바탕으로 더 많은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커서 정말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아빠처럼 사람들의 마음과 몸을 치료하는 의사요. 어느 봄날 회장님과 저는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유나야. 네, 아빠? 저는 이제 회장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너를 처음 만난 날 기억나니? 네. 아빠가 휠체어에 앉아 계셨죠. 그때 넌 겁도 없이 내 다리를 고쳐줄 수 있다고 했지. 회장님이 웃으셨어요. 모두가 미쳤다고 생각했어. 저도 조금 무서웠어요. 하지만 해냈잖아. 아빠도 함께 노력하셨잖아요. 우리는 벤치에 앉았어요. 유나야, 내 친아빠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네. 친아빠가 모든 걸 가르쳐 주셨어요. 마음이 다치면 몸도 다친다는 것. 그리고 용서해야 치유된다는 것도요. 회장님이 하늘을 올려다 보셨어요. 내 친아빠께 감사드리고 싶구나. 이렇게 훌륭한 딸을 남겨주셔서. 친아빠도 기뻐하실 거예요. 제가 새아빠를 만났다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마치 친아빠가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 이야기예요. 진짜 기적은 의학적인 치료가 아니에요.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기적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걷지 못하는 부분이 있나요? 마음이 다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부분이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먼저 마음을 치료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걸.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